전통적으로 유럽의 미술을 이끌어온 것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영국의 회화는 더디게 발전했고 이렇다 할 화가도 많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와 존 컨스터블이 등장하면서 영국의 회화가 오히려 다른 나라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시대의 거장이자 라이벌이기도 한 두 화가가 평생토록 그린 것은 풍경화였습니다. 두 화가는 나이 차이가 1살밖에 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한 풍경화의 대가였지만 삶은 달랐습니다. 터너는 가난한 이발소집 아들이었고 컨스터블은 제분소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의 아들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터너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컨스터블의 아버지는 아들이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터너는 14살 때 왕립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우고 27살 때 정회원이 되어 영국에서 크게 성공한 후 70살 때는 아카데미의 원장 자리에까지 오른 반면 컨스터블은 23살 때에야 왕립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웠고 53살이 되어서야 정회원이 됐으며 영국에서는 그림을 20점 정도밖에 팔지 못하는 등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의 풍경화가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프랑스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터너는 평생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그 지역만의 독특한 풍경을 수많은 스케치로 남긴 반면 컨스터블은 평생 영국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눈에 익숙한 풍경을 반복적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인생만큼 다른 것이 그림 스타일입니다. 터너는 폭우나 폭설, 대화재, 구름, 일몰 같은 극적이고 거대한 자연과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인 인간 등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 눈보라는 터너가 부제로 나는 에어리얼호가 하위치 항을 떠나던 밤에 폭풍우 속에 있었다 라고 붙인 것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연의 광폭함, 위대함을 표현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검은 실루엣의 증기선이 눈보라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와 바람, 먹구름 등이 마치 회오리처럼 나선형을 그리며 증기선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터너는 자신이 느낀 자연과 대기, 그리고 빛에 따른 색채의 변화를 거친 붓질과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컨스터블은 자신의 주변에 펼쳐진 소박한 시골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이전의 화가들은 자연 풍경을 그릴 때 작업실에서 상상해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컨스터블은 야외로 나가 실제 자연을 관찰하고 그와 똑같은 풍경을 그린 후 작업실로 돌아와 남은 부분을 완성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당시는 풍경의 앞부분을 그릴 때 따뜻한 갈색 계통의 색을 써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컨스터블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그리고자 했고 당시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초록색의 나무를 그리는 등 진짜 자연의 색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시각적인 느낌을 표현한 터너는 말년으로 갈수록 작품이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대기의 변화에 따라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후 세부적인 묘사는 과감히 생략하고 실루엣만 남긴 채 빛과 색채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지 않고는 뭘 그린 건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터너의 작품은 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전쟁을 피해 런던으로 온 화가 클로드 모네 등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상주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터너가 자연의 추상적인 느낌을 표현했다면 컨스터블은 자연의 진실한 모습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과 날씨에 따라 풍경이 매 순간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묘사했습니다. 컨스터블의 이런 화풍은 후에 테오도르 루소를 비롯한 프랑스의 바르비종파 화가들이 풍경화를 그리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동시대에 활동한 영국의 두 화가는 자연이라는 같은 소재로
빛과 대기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그렸지만 터너는 변화가 주는 시각적인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추상적으로 표현한 반면 컨스터블은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